이문 체크포인트 인히비터는 기적의 만능 항암제인가? 현재와 미래의 암에 대한 면역 검문요법 CTLA4와 PD-1 봉쇄의 효과를 보여주는 초기 연구 후 임상 개발은 극적이었다. 우리는 이제 종종 면역검사점 요법이라고 불리는 치료법이 진행성 암 환자의 특정 집단에 대한 결과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음을 알고 있습니다. 다른 암 치료법과 마찬가지로 부작용이 나타나며 심각하고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자가면역 반응을 야기하는 과도한 면역 반응에 의해 발생하지만 일반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강렬한 지속적인 연구는 치료법을 개선하고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행동 메커니즘을 해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기적의 약. 그런데 다른 항암제 등등과 같이 다른 암치료법과 마찬가지로 부작용이 나타나며 심각하고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심각한 부작용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은 자가면역 반응을 야기하는 과도한 면역 반응에 의해 발생한다. 여기에는 제가 오늘 토론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쉽게 치료된다. 그것은요, 두 가지예요. 방법이. 일단 부작용이 나타난다. 투약을 중지한다. 그리고 봐가면서 투약의 그 간격을, 인터벌을 좀 길게 한다. 그래도 부작용이 나타난다. 코티코스테로이드, 부순피질 호르몬제, 프레드니솔론 혹은 덱사메타손 등등의 약을 투약한다. 그 프레드니솔론이나 덱사메타손 같은 약은요, 면역 억제 역할을 해요. 항염 작용도 하지만 면역 억제 역할도 하거든. 쉽게 생각해 보면은, 아니 그러지 말고 자가면역 치료제 개발했다며. 네. 그러면 여기 체크포인트 인히비터를 복용하다가 자가면역증이 생기면 그러면 자가면역증 개발약으로 만들어진 약, 아바타셉트나 벨라타셉트 같은 약을 먹이면 되지 않아? 그건 또 아니래. 그러니까 대증요법이에요. 대증요법. 즉 무슨 말씀을 드리려냐면 이게 암을 완전히 정복할 수 있는 기적의 치료제가 아니다. 알 건 알아야 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논문을 뒤져봤는데 여기 이 논문이 가장 공정한 논문이에요. 이문 체크포인트 인히비터의 무용성을 주장하는 논문은 없어요. 훌륭한 치료제다. 다 인정을 해요.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고려해야 된다. 즉 부작용을 설명하는 그러한 논문들이 또 많아요. 이문 체크포인트 블락케이드와 관련된 면역 관련 이상 반응이라는 논문인데 이 논문에서는 아주 일목요연하게 이 부작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문 체크포인트 인히비터는 면역체계의 활동을 증가시키므로 종종 면역 관련 부작용이라고 불리는 염증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어떤 기관 시스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면역 관련 부작용은 가장 일반적으로 위장, 내분비선, 피부, 간, 그리고 종종 중추신경계와 심혈관, 폐, 근골격계 및 혈액학적 시스템이 관여합니다. 즉 그러한 중요 시스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 그림을 이 논문에서 제공하고 있는데 이 그림에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장기들 쭉 모아봤어요. 이쪽이 이것을 한쪽으로 지금 몰아본 거고 뇌염, 무균 수막염, 뇌하수체염, 포도막염, 갑상선염, 갑상선 기능 저하증, 구강 건조증, 전막염, 폐렴, 발진, 백발증, 혈소판 감소증, 빈혈증, 심근염, 간염, 부신기능 부전,
신장염, 혈관염, 관절통, 신경장애, 췌장염, 자가면역, 당뇨병, 대장염 등등이 이것 때문에 발생할 수 있대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생명이 위험할 정도의 부작용이 나기도 한대요. 왜 아니겠습니까? 브레이크 페달과 가속 페달이 자동차에 달려 있습니다. 브레이크 페달이 고장났어요. 그러면 사고는 필연적이죠. 가속 페달을 밟고 쫙 지금 가속도가 붙었는데 앞에 돌발증이 상황이야. 브레이크를 꽉 밟았는데 브레이크가 안 들어. 죽는 거지. 죽는 거죠. 이런 위험성이 있다. 이런 것도 알고 있어야 된다. 면역 관련 부작용이 언제 발생하는가? 면역 관련 부작용은 대개 치료 개시 후 처음 몇 주에서 몇 달 사이에 발생한다. 그러나 면역 체크포인트 차단 치료의 중단 후를 포함하여 면역 관련 부작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악화될 수 있다. 몇몇 연구는 안티-CTLA4와 안티-PD-1 인히비터 치료 모두로 인해 피부 독성 발생이 조기에 발생하지만 먼저 피부 독성 반응이 나타날 수 있대요. 본질적으로 면역 체크포인트 봉쇄가 즉 치료가 시작된 지 수년 후 후기 독성 위험을 야기하는지 여부는 현재까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앞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러한 치료의 지표가 수십 년 안에 기대 수명을 측정할 수 있는 초기 단계에서 암 환자로 확대됨에 따라 이 문제는 점점 더 관련이 있게 될 것이다. 즉 앞으로 이와 관련돼서 얼마나 더 큰 부작용이 나타날지는 알 수 없다. 그러 그에 대한 후속 연구도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이 논문은 아주 공정한 논문이에요. 이 인히비터들의 장점들을 설명하고 얼마나 유익한지를 또 설명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으로 인해 이러한 부작용들이 있으므로 이러한 것들을 계속 연구되어야 될 것이다 라는 논문이거든요. 앞으로 어떠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모른다. 키모테라피도 처음에 나올 땐 기적의 항암제였어요. 그러나 어느 날 그것으로 인해 암 환자들의 삶의 질이 얼마나 파괴됐는지 몰라요. 물론 그것도 필요한 사람이 있겠죠. 우리는 균형 잡힌 견해를 가져야 돼요. 고로 항암 치료 받는 사람이나 여기 체크포인트 인히비터 치료를 받는 사람에게 그거 안 돼! 부작용 많아!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환자는 스스로 알아서 선택하겠죠. 그러나 우리 삶침쟁이들은 이것을 볼 때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무엇을? 삶침이 갑니다. 앨리슨과 혼조 박사의 논문 그리고 여기 이에 따른 부작용 이거 스톱 시켜놓고 이거 적으세요. 적어서 홈피에 들어가셔서 구글 검색 그리고 구글링 하세요. 번역기 돌리세요. 상세한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결국 우리는 다시 삶침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삶침은 인히비터 그리고 항암제에 의한 수많은 부작용, 그것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그 고통을 덜어드려서 삶의 질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어요. 이미
사랑의 손 테라피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입증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암 투병 중에 고통, 그리고 항암제 투약 중에 고통. 근데 우리는 일단 그것에 주목해서 일단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자 했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효과가 입증되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나라 제도권 한의계가 사암침 전문 암치료센터를 만든다. 사암침으로 능히 이러한 약들 이상으로 환자들에게 도움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보지만 코멘트 생략. 사암사부님은 말씀하셨어요. 삼두인 친구 요결에 문제는 면역 조절이니라. 여러분, 오늘날에는요, 면역력이 약해서 생기는 병, 그 병보다도 면역 조절 이상에 의한 병들이 더 많아요. 심각한 병들은 대부분 면역 조절력을 잃어서 과잉으로 작동이 되어서 생겨요. 자가면역증이 생겨요. 그것으로 인해서 심각한 병들이 더 유발됩니다. 그런데 삼도인 친구 요결은 면역력을 조절해주는 요법들이 대부분이에요. 이뮤노 레귤레이션, 면역 조절이니라. 앨리슨과 혼조 박사의 연구 업적은 대단히 훌륭한 겁니다. 아주 뛰어난 업적이에요. 그것으로 인해 많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키모테라피와 같이 앞으로 어떠한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 또 데미지를 입을지 몰라요. 그 부작용으로. 그것을 논하자는 것 아닙니다. 다만 사암심은 면역 조절력을 키워준다. 그래서 가속 페달을 밟아야 될 때는 밟게 하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상황이면 브레이크 페달을 작동시키는 그 면역 조절력, 그것을 네이처 상태로 돌려주는 게 사암침요법이에요. 사암침은 암 치료를 위해서 연구된 학문입니다. 의학입니다. 그리고 사암침을 쓰면 낫습니다. 네, 그러면 요통문 결론 부분, 그것은 이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다시 이어드리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